배워야지 할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효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지난주부터 EBS 수능 완성 문제집의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양사 부분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테마 6과 테마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내용을 섭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가나 폴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폴리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바로 아테네의 중심으로 하는 폴리스, 아니면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폴리스, 이렇게 이제 그리스 묻는 문제로 바로 보입니다. 자,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림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저번 주 강의에 인도사학 나왔던 강의 아닙니까? 네, 만드신 분께서 이 그림을 복붙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석은 델로스 동맹을 주도한 가. 아이, 그건 뭐 끝났죠. 가는 그 아테네입니까? 맞죠? 자, 동맹에 참여한 폴리스로부터 공물을 징수하고 동맹 기금에 대한 관리권 등을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같은 조치에 맞서 무슨 세력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이끌어서 유럽 폴리스 세력을 규합해 아테네로부터 반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This is 스파르타. 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는 아테네, 나는 스파르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관련한 설명, 스파르타 관련한 설명을 잘 구별하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평민의 원익을 위해 호민관직을 두었다. 자, 평민에 관해서 호민관이면 이건 로마죠. 전혀 알고 없죠. 네. 원주민을 정복한 도리스인의 수출되었다. 요거는 스파르타라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 은근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설명일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부족지를 개편하여 500인 평예를 시청하였다. 요거는 가설명입니다. 자, 5도 부족해. 500인 평예가 있으면, 자, 5도 부족해. 요거는 아테네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수올페클페, 클레이스, 테네스를 묻는 설명이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다시피 클레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를 구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거 뭐죠? 페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정치에 도전을 두었다. 가설명이고, 답은 그래서 5번. 그래서 유도필포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싸웠다는 부분을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가 뭐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이런 거 배웠던 것도 기억나실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5번으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인물사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6, 7강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사에서 주로 왕조를 물어봤던 문제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번 6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입을 볼게요. 일단은 출처를 보시게 되면 디오도로스 시킬리오데스의 이거 총수라고 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지. 자,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누구는 자, 참모 크라테루스로 하여금 자신의 마지막 지사를 담은 공시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좀 읽어보시면서 자, 가에 붙이는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을 공부하셨다면 이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되었던 마케도니아 왕을 문제로 풀 수는 있긴 합니다. 답은 나오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자, 파라오의 피라미드 필적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지금 이집트 문명은 아니라는 거지. 필적할 정도니까. 자, 그가 세운 여러 도시는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키고 페르시아의 피정복민들도 그리스 옮기는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다 끝났네요. 네,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그리스인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주 정책을 했었던 나라가 있다면 이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있었던 요 국가의 모습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인물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묻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뭐 물어봤자 뭐 뻔할 겁니다. 답들은. 자, 니케아 공의회. 이거는 로마죠. 이거는 콘스탄티누스 왕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로마 왕제 제대로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르타고 등의 식민정치를 건설하였다. 이거는 페니키아인이죠. 우리 문명사 할 때 배웠고요. 자신의
시내를 뱉다 도시를 정복했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그치? 지금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자, 수서와 사르디스를 잇는 왕의 길을 만들었다. 왕의 귀, 왕의 길. 다리우스 1세죠?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패배하였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테네 지역 말하는 거라서 네, 특정 인물을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앞부분이니까 가볍게 이렇게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편지에 소개된 시간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연표 문제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정확한 연표를 알지 몰라도 흐름을 통해서 그 중간 과정을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볼게요. 일단은 키케로라는 사람이 썼는데, 자, 키케로. 사실 이 사람만 알아도 문제 조금 찍을 수는 있거든? 왜냐면 동시대에 로마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자, 나에버 아티쿠스에게 카이사르. 이 답이 나오죠? 그쵸? 카이사르는 저 이집트 여왕, 클레파트라 9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포름에 자리 잡은 신성한 신정 안에서 이시스의 항상을 한 그녀 황금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우리 로마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호화로운 대저택을 차지하고 있는 클레파트라 9세를 의심과 증오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아이고, 최근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비극적인 취해를 맞이하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블루투스. 브루투스 너도냐 라는 의견이 남겼다는 일화가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카이사르가 죽음을 맞이하고 상태에서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공화정이 끝물에 당하는 제2차 삼정치를 물어보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편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로마 공원형 수립, 12법 제정, 표현의 전쟁 발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법 제정, 악티움 배정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2차 삼류정치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아까 나왔었던 클레오파트라 9세 동일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지. 그 과정이 지금 악티움 배정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과정이지. 그랬으니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 삼전차 진행된 과정이라서 답은 라로 볼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순서 문제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연도를 굳이 다루지 않더라도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그래서 4번 네, 과정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로마 정리 안 되신 학생들은 다시 수능 교재를 통해서 순서를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있었던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로마의 순서 과정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미술치 황제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황제 물어보고 있는데, 지극히 신성 황제이시여 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의 부친인 콘스탄티우스 등을 통해, 자, 같은 인물 아니거든?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처럼 고귀한 미덕을 겸비하신 당시는 혼돈에 빠진 제국을 사불안한 체제를 마련하심으로써, 자, 문제 포인트 이거밖에 없거든? 자, 우리 로마의 혼란스러운 시기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로마의 황제, 누구였었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그다지 제국을 사분할했던 모습을 보시면 되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오랜 분열의 시기였었던 로마 군인 황제 시기의 모습을 정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적어도 군인 황제 시기 이후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호민과 안의 가이우스 그라쿠스. 자, 여러분들 이번 문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티베르 그라쿠스가 주장했었던 개혁 정치에서 등장하는 법 이름들, 이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건 확실히 이전 상황이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청교를 위해 윤력과 동업하는 관리, 이것도 이전이지. 자,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먹는 오토비아누스도 훨씬 이전이죠. 이거는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40번째 황제쯤 되는 건데, 첫 번째 황제. 자, 테오도시우스도 관련 없지. 이거는 뭐 이제 이후 상황이니까요. 자, 군인 황제 청지들 요거지.
그래서 구인영 출신의 황제들의 모습을 정리하고 나서 로마의 다시 안정화를 추구하는 황제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을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련한 상황들 보시면 되고요. 로마 문제 중에서 디오크레티아누스 황제 문제가 나오는 순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답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2점짜리 배정한 것 같아요. 자, 바로 한 문제짜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가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문제 잘 나오진 않는데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가나 전쟁 무슨 전쟁일까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왕자 키로스는 과거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 종식돼 무슨 전쟁에서 치욕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전쟁에 졌나봐. 근데 확실한 것이 있다면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답은 끝났네요.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 안에서 이제 살라미스 해전도 있었고 마라톤전도 있었지. 밑에 보시게 되면요, 다리우스 2세를 대신하여 스파르타가 리산드로스 장군과 결탁한 것이라고 하는데, 자, 똑같은 설명입니다. 알겠죠?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 아테네가 주도했던 동맹. 자, 근데 밑에 지문 볼게요. 그랬는데, 스파르타 장군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 아테네가 주도하는 동맹을 제압하고 그리스 전역을 아우르는 절대 권력에 앉으라고 하였다. 이후 키르스가 부친의 지시에 따라 수사로 돌아가게 되자 에게 일대 여러 도시들에 대한 동생 증수권까지 리산드로스에 부여해 주었다. 이처럼 아까 나왔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반발에 등장했었던 스파르타가 등장하고 있지. 이러한 전쟁.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는 아테네의 몰락을 의미하는 이 전쟁의 이름. 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정답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델로스tom의 영향이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근데 맞는 설명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가는 헤로도토스가 정정 원인을 규명한 역사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치? 헤로도토스 역사에 담겨 있는 페르시 전쟁이나 이 관련한 설명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문제 어려질 수 있어요. 네. 자,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 주도권 장악한 원인이 되었다. 네, 마치 승리했던 게 스파르타였으니까. 자, 페리클레스가 이끈 아테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그렇지. 페리클레스 이끄는 과정을 견제하기 위해 전개되는 설명 맞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침입으로 전쟁을 발발하였다. 자, 가는 맞는데 나는 관련이 없지. 답은 그래서 5번으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네요. 근데 이 관련한 이번 선택지의 내용은 좀 공부를 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밑줄 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무슨 제국인지 볼까요? 자, 아몬 신이 나와 있고, 일단 아몬라라고 정도는 요게 이집트 쪽 보이거든요. 이것은 파라오, 이집트의 예복을 입은 군주가 이집트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관을 아몬 신으로부터 받고 희생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장면을 묘사한 부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집트를 장악한 이후, 이집트를 먹었나봐. 몇 개 나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치?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이거.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각지에 세우고, 라는 설명에서 다 끝나버렸어. 한 명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아몬라, 태양신 라의 신성한 자손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 제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힌트가 이거밖에 없네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일 겁니다. 자, 바로 풀어볼게요. 자, 에프탈의 침략을 만약 쇠퇴하였다. 요거는 저번 주에 배웠지. 북타왕조. 자,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페르세폴리스의 궁전을 조성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페르세폴리스는 요거 이제 그 수도 이름이지.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자, 인더스강 뉴욕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자, 정답이 3번인데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도 북쪽으로 영토를 확대했다는 설명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국가가 바로 쿠시아 남조였었지.
그래서 인도의 국션 왕조는 이러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영토 확대의 결과로 결국 헬라이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부처님을 조각하는 그 문화에 서양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 문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부했었잖아. 바로 그거를 물어보는 내용이 3번이었거든. 다음 그래서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명의 뒷병관 중에서 한 명을 판민국에서 선출하였다고 합니다. 이 단어 나온 순간 바로 로마지. 자, 요거 이거 나왔으니까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무슨 법이냐면요. 로마에서 등장했었던 12표법, 니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을 말하는 것 중에서 요게 니키니우스법, 중간 과정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말을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리키니우스법.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가져 어떤 게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아테네 등에 맞서서 펠로폰네소 동맹을 이끌었다. 이거는 스파르타죠? 전혀 관련없지. 그다음에 그래서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경향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나 시기의 이삭사실로 옳은 것은 자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 좀 어렵습니다. 같이 볼게요. 질문도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로마 역사 정리하실 때는 그 스토리 라인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한 나온 순간 바로 끝나버렸거든. 왜냐면은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그 당시에 카르타고에 있었던 한니발 장군을 무찌르는 요 과정이 로마가 카르타고를 장악하는 과정이었던 포위 전쟁이거든. 여기서 더 이상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안 읽어도 답은 풀 수가 있어요.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장군은 치열한, 이게 풀네임이에요. 치열한 공방을 끝에 철저하게 파괴되는 카르타고의 최후 거점을 말없이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를 승리하는 전쟁. 그래서 이 강화 포위 전쟁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알겠죠? 없어. 이런 단어에 잘못 치서 여러분들이 걸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바로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자, 공개한 노예들의 반격. 노예 반격 많이 없지. 근데 크라수스는 트라키아의 니콜루스와 히스파니아, 이스파니아 이게 지금 이게 스페인 쪽 말하는 겁니다. 자, 폼페이우스가 거느린 군단의 병력으로 지원을 원로원에 급히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권력적 요청에 대해서 깊은 저축에 빠지게 되었었는데 자신의 전공을 빼앗아가기 위해 혹시라도 개입할 수 있는 노리고 있었던 저들에게 승전의 기회를 준 것이라는 사람부터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예의 반란이 있고요. 자, 이 상황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자, 크라수스라는 그 당시의 사람과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가 집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반란이 있었는데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크라수스랑 지금 폼페이우스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는 빠져 있었지만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와 함께 정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있다면 카이사라가 되겠습니다. 이때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제1차 삼수정치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예들 반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압하는 1차 삼수정치의 모습을 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수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치? 자, 관련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도를 뭐라도 돼. 바로 이렇게 과제에 풀 수 있어요. 자, 로마의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권력 수립하였다. 와, 이거는 훨씬 이전이죠. 응? 평민층의 요구로 로마 최초의 헌법 11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요것도 이전입니다. 이거 연도가 있긴 있어. 정확히 말하면 이게 기원전 5세기경인데요. 물론 알면 좋아. 근데 확실한 거는 11법에서 리키니우스법에서 호르텐시우스법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요 가상황이거든. 그래서 가나상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호민간 가이오스 그라쿠스가 공물법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자, 정답인데요. 선생님이 이전 집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한 것처럼 그라쿠스 상자가 등장했었다고 하는 이 법들의 두 가지 차이와 더불어서 각각의 말들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의미하는 세부적인 멘트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쏙 들어가지 얘들아?
옥타비아누스가 나와야 되면 당연히 이건 나이고요. 자, 평리의 결의가 법적인 구속력 갖게 되는 호르텐시우스법 마찬가지 설명입니다. 이거 각 이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법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확실하게 공화정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로마 문제 나올 경우 점수를 꼭 받으실 수 있도록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인물을 물어보는데요. 자, 복원된 어느 사람의 조각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원전이야. 연도를 보시면, 자, 우리 기원전 역사해봤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치? 자, 어느 사람은 새로운 통치자의 이미지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부연 있지? 음반의 부연 학생. 이것은 앞편 보고 싶다. 자, 가가 정체 선전의 새로운 매개체로 조각상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묵상하는 듯 응시하는 신성한 유피테르 신, 여기 이제 주피터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우스 신의 그 이탈리아 발음이 유피테르라 부르거든. 알겠지? 주피터 신이고요.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신격화된 초월적 존재로 과시하면서도 카이사리의 후계자. 자, 카이사르의 양자이기도 하면서 카이사르가 죽자 진짜 삼성정체를 일으켰었던 후계자를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이면 이미 답이 나오지. 자, 근데 확실한 확인사살을 하면 답이 여기 있네요. 프리픽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1신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자처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옥타비아 누스. 나중에 황제로 오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치? 자,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자, 아타나시스파 크리스트교로 개종하였다. 자, 여러분들 요 1번 선택지가 공부를 꼼꼼한 학생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자, 요거는 프랑크 왕국 때 있었던 클로비스 대왕의 모습이에요. 자, 요거. 자,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선택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프랑크 왕국에 대한 역사를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문제풀이 하면서 또 보긴 하겠지만요. 안토니우스 황제를 아키메자에서 제압하였다. 중요한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악티움 해전.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9세 연합의 함대를 아키메자에서 무찔렀다고 하는 내용을 아까 이전틀의 문제에서도 같이 풀어봤었거든. 그치? 중요한 정답이었습니다. 자신의 정복 활동을 담은 갈리아주기를 주술하였다. 자, 요거 문이 좀 어려운데 이게 카이사르 업적이에요. 알겠죠? 참고로 갈리아라는 지역이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의미하고요.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부가 통치를 하였다. 아까 나왔던 내용으로서 요거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왕제 보시면 됩니다. 포에전장에서 승리하여 서원 집중의 팩권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아까 배웠던 사람이죠? 스키피오 장군. 스키피오 자체는 여기서 물어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6번 문제까지 하고 한번 끊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밑줄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는 거 문제 물어보고 있어요. 질문이 깁니다. 제2의 옳은 자들의 인면을 들여다보면 탁월한 통치자란 어떠한 경로로 탄생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티투스를 제외하면 혈연관계에 의해 집요한 황제들은, 일단 황제 나왔어, 대부분 악행을 저질렀다. 반면 네르바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5현제는 양자일양의 방법을 통해 제위를 계승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모두 존경과 추앙의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사실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율리아사상을 공부한 학생들도 아마 배운 내용을 기억나시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5현제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은 일단은 5현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서 로마의 평화의 상황으로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치? 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존경과 추앙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좀 보시겠습니다.
자, 형제들은 신변을 지켜줄 치밀한 국경의 대규모 분단 병력조차 필요로 하지 않았다. 통치자의 선량하고 품위 있는 삶이 그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었고 제국의 시민들로부터 호의를 이끌어내어 원로의 전폭적인 지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 아까 5명의 훌륭한 황제였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혈연 경기를 통해 제위의 계승이 재개되면서 다시 시작되면서 제국은 혼란의 시대, 파국이다. 파국. 여러분들이 작년에 유행했었던 드라마에 나왔던 그 박충훈 파국이죠. 자, 이 기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나고 등장했었던 군인왕비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농촌 지형에서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콜로누스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콜로나투스 같은 말 자체가 지금 그 군인왕제 시대에서 혼란을 가속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요. 스타르코스가 가다가는 공서 출신 노예. 자, 요게 굉장히 옛날 설명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이미 황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스파르타토스를 중심으로 하는 요 검사 출신의 노예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이 1차 산후 정치. 그리고 이 정치가 카이사르의 중심이 되었다가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산후 정치가 전개되었었고 그 2차 산후 정치에서 결국 승리를 거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를 났지. 그 과정에서 쭉 지나거나 등장한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훨씬 이전 상황인 겁니다. 아예 볼 수가 없지. 이 단어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병강에 주둔하는 병사들이 이어 옹립되는 군인 출신 황제. 제일 정확한 말이고요. 라인강, 지금은 이제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 있는 강입니다. 라인강을 건너서는 로마 제국 영토를 침범한 게르만족. 꾸준히 이 시기 때 이민족 중에서 게르만족이 많이 쳐들어왔고 서방 페르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로마 제국의 군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치? 답은 그래서 2번인데요. 자, 5번 하면 여러분들이 하면서 고를 수 있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제국 있었을 때 사사왕국 페르시아도 있었고 당연히 파르티아도 있었거든. 자, 이런 설명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 문제 내신 출제자가 잘 낸 것 같아요. 6번입니다. 밑줄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는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여 그래요? 그럼 우리 일단 연도 알 수 있겠지. 325년. 자, 연도에서 강조했어요. 이거는 황제의 통치만 순종하는 선한 자들의 교회를 국가나 반석에 올려놓고 자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신성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이 있다니. 자, 요 황제 It's me. Who are you? 난 누구예요? Who am I? 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지. 자, 물어볼만한 게 딱 3개밖에 없어.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천도,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공인.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조심해야 돼. 국교를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 황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모르시면 다시 하셔야 돼요. 시간 아직 남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같은 책을 저술했다면 이거는 그리스 학자죠. 호메로스. 그리스인이고 프리키스를 제쳐했다면 요거는 옥타비아누스. 답 4번이지. 이거밖에 나올 게 없다니까요. 자, 부족지를 개편하여 500의 평리를 설치하였다. 자, 다시 한번 아테네 나오는 사람 누구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아닙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서 우리 6강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7강의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강의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하셔서 문제풀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민족의 이동이 나와 있는데 로마 제국의 영역이 표시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수많은 지금 민족들이 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기준으로 보면 이민족에 해당하는 거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민족들은 대부분이 게르만족이지.
그래서 게르만족 이동이 왜 생기는가를 물어보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중요 도시로서 로마 제국이 있고 콘스탄티노플리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게르만족의 영향을 받았던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서르만 제국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게르만족이 끊임없이 로마를 괴롭히는 과정이란 말이지.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아요. 자, 가나 사이식에 섰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도를 알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순서상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 알겠죠? 자, 가는 메로비우스 왕조를 개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답 나오지 뭐. 어? 메로빙거 왕거. 클로비스가 새로운 왕조인 메로비우스 왕조를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답을 알려주는데요? 클로비스 대왕 나와있지? 자, 나는요 교황령 형성인데, 아이고, 피핀이 롬바르드 왕국을 공격하여 얻은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피핀. 뭐야? 그러면은 클로비스 대왕 이후 피핀 이전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요거 정리해보시면 이거죠. 이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로비우스 왕조, 메로빙거 왕조고, 요거는 카롤린거 왕조, 카룰루스 왕조 아니겠습니까? 이때 있었던 두 명의 지배자가 있었다면, 요때는 클로비스 대왕이랑 카룰루스 마르텔 등장할 것이고, 이때는 이 사람이 세웠으니까 피핀이랑 카룰루스 대제밖에 없지. 샤를르마뉴. 어이, 답 이거밖에 없네요. 자, 1번 베르됴 조약이면 이거는 나 이후지. 카룰루스 대제 죽고 나서 상황이니까. 4번, 2번은 말이 안 되죠. 너무 이후고. 자, 콘스탄티누스 왕자가 밀란 침략을 공포하였다. 완전 이거는 관련 없지. 이거는 가이전. 이거는 나 이후. 자, 트로피와 푸아티에 전투 맞습니다. 왜? 이거 연도 732년이기도 하면서 이거에 함께 있던 사람이 카롤루스 마르텔이잖아. 칼 마르텔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쏙 들어가지? 뭐야 이건? 나 이후죠. 답 자체가 있네. 응? 그다음 그래서 4번인데요. 이 문제 너무 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리 안 되시면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보통 시험 문제 포인트는 카룰루스 대제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식의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당연히 점수를 내려 먹어줘야겠지. 3번입니다.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진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정말 점수 다 주는 겁니다. 알겠지? 자, 맞춰봅시다. 이들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휴경지, 춘경지가 있고, 여기 있네. 이게 바로 유명한 삼포제 방식이잖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영주의 성이 있고, 영주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교회가 있고, 정확하게 중세시대의 장원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세서로 장원, 그치? 이들은 장원에게 거주하면서 장원 여기 안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주 유지의 자유는 없었지만, 직업을 선택해 줄 수 없었지만, 직업이 대물림대교하고 재산이 가질 수가 있었고 결혼할 수도 있었지. 자, 이 사람들 누구예요? 농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옳지 않는 말이 있다면 당연히 영주나 기사를 의미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농노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봉신에게 봉투를 수여하였다. 이거는 주군의 모습이죠. 영주의 역할에 해당할 것이고요. 자, 주군과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었다. 이거는 주군이랑 맞는 사람들이니까 봉신이겠네. 예를 든다면 나이트와 같은 기사들의 모습일 겁니다. 주군에게 군사적 봉사를 수행하였다. 이것도 봉신이죠. 자, 영주에게 생산의 민요를 공개받았다. 세금 내니까 4번이고, 왕의 간섭 없이 재판을 행사했다면 이거는 영주. 요들 답은 4번입니다. 뭐 설명할 게 많이 없네요. 요런 거는. 자, 4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되었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되게 쉬운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하일리 4세가 수행원을 거느리고 내가 머물고 있었던
카노사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사흘 동안 이렇게 잘못해서 빈답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잘못했습니다. 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 4세거든요. 라고 말하는 요 상황 뭐라 그러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 연도를 강조해드렸을 겁니다. 1077년. 자, 행운의 7 두 번 있습니다. Baby one more time. 잘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 카노사 굴욕이 전개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성직자를 임명하는 문제, 서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황제가 지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반발을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상황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겼다. 이거는 관련 없지. 오히려 반대 상황일 겁니다. 교황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파문하였기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열받아가지고 야, 너 파문이야. 앞으로 이 세상에서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라고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니까 이제 그 할리 4세가 무릎 꿇고 이거 잘못했네요 하면서 무슨 모습을 말하는 거지. 자, 뭐 3번, 4, 5번은 말이 안 되는데 자, 3번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교황 보니파키우스 황제가 프랑스 왕으로 대립하였다는 설명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지금 이제 프랑스 왕이 그 당시에 필립 4세야. 필리프 또는 필립 4세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보나파키우스 8세가 프랑스 왕이랑 이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필립 4세가 이제 교황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어이, 형씨, 지금 로마에 계시면서 말이야. 내 말 안 들어주십니까? 어쭈? 나 그러면 나 당신 무시할 거야. 하면서 아비뇽, 슈레뽕, 아비뇽, 오미당스, 오미당스. 자, 아비뇽이 다주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요. 그 아비뇽 성에다가 교황을 뜻하니 데리고 가는 거야. 이 상황 뭐라고 합니까? 아비뇽이 유수예요. 그래서 요 3번 설명이 아비뇽의 유수의 원인이 되는 과정으로 문제를 이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 교과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수능 완성이 잘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로 내용으로 익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참고로 아비뇽의 유수 연도 중요한데요. 1309년이고요. 요 설명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특강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연필 특강에서 자세히 이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수능에서 이 문제가 어쩌면 문제 표현의 열쇠로 작용할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설명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7강에서 문제 풀 때 여러분 써먹을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나머지 말은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미투친 황제의 제위식을 했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도의 빗금친 부분에서는 옛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비잔티움 황제가 정복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쌤이 여러분들한테 비잔티움 제국 설명하면서 황제 설명 딱 한 명밖에 강조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뭐 실패한 황제, 멸망한 황제 이런 설명드렸었거든. 자, 비잔티움 제국의 어찌 보면 전성기라고 할까요? 요러한 상을 이끌었던 성자가 있다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지. 그리고 확인사설 하시게 되면은 비잔티움 제국이 있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고 자, 요거 자, 잘 보세요. 이때 상황에 프랑크 왕국이 있었고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살아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뭐 당연히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업적이 뭐 딱 하나밖에 없어. 성소피아 대성당밖에 없거든. 자, 십자군전당에 나서는 기사 훨씬 이후 상황이고요. 니케아 공의회는 안 쓰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학자가 있다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전혀 관련이 없죠. 답 4번. 자, 5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요 비잔티움 제국을 관련된 모습이라서 다 고르기 쉬운데 요거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문제에서 건드리게 되면은 당연한 함정으로 강조했을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아닙니다. 자, 6번입니다. 문제가 길어요.
다음 대화의 소재가 된 전쟁의 기간 중에 있었던 유럽 각지에서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가 잘 보시면 프랑스 안의 영국령과 모직물 공업 중심지였던 플랑드르 지방에서 대한 지배권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전쟁을 반발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선생님이 1학기 기말고사 때 문제 냈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플랑드르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었던 이 공업이 면직물입니까? 모직물입니까? 모직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이 됨으로써 대표적인 프랑스에서의 성령을 썼다면 주안다르크가 있었는데 주안다르크가 있네요. 무슨 전쟁? 백년전쟁. 자, 요거 연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337년부터 1453년이었었는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연도는 요 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연도랑 같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동안 많이 물어봤던 것이 있다면 뭐 자크리의 난이라던가 마타일러 난과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흑사병 당연히 볼 수 있지. 그리고 삼부에를 토집하는 필리프 4세. 자, 요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었던 이게 아비뇽의 유수랑 관련되어 있는데 연도를 생각해 보자. 이거 1309년이었어. 그래서 아까 했던 설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연도를 모르면 니은을 적게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흐름상 아비뇽이 유수로 해가지고 교황의 권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백년 전쟁을 겪고 결국 이제 흑사병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교황의 권력이 아예 땅바닥에 떨어지는 요 상황이었었거든. 근데 니은과 같은 경우는요 연도를 모르면 적게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답은 그래서 기업과 디귿을 고를 수 있겠는데 위클리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이게 왜 들어가냐면요 이게 위클리프를 이제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후스를 사랑에 처가 했었던 요 상황이 콘스탄치 공의회거든. 자, 근데 이게 답이 왜 들어가냐면은 1414년부터 1418년까지 4년 동안 있었는데 연도에 쏙 들어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때 문제 봤던 것처럼 관련된 상황으로 이렇게 문제를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니은은 전혀 관련 없지. 다음 그래서 기업과 디귿 2번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연도를 좀 알아야 볼 수 있는 문제였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자크리의 난이나 어트탈라 난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쉬웠을 건데 다른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문제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7번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학습 주제가 갑니다. 주제를 고르라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아닐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다가질 수가 없나. 이탈리아지? 르네상스. 우리는 영어 발음 배웠기 때문에 르네상스를 하지 마시고 르네상스라고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에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2번. 끝. 8번 넘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500년에서 1620년 사이에 유럽의 평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게 가격혁명 상황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유럽 사이에 이제 특히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신대륙에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금이 유입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스페인 자체가 이제 부유해지게 되다 보니까 금과 같은 귀금속 자체가 이제 돈으로 통용되면서 당연히 금의 공급량이 많아져서 당연히 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물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치? 자, 이러한 현상은 무역의 팽창과 더불어 신대륙에 대한 다시 말하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표현이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그 당시에 그 많은 탐험가들의 항해,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의 결과를 물어보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 설명입니다. 자, 답 골라볼까요? 자,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유럽 전래. 자, 요 작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갖고 온 거는 맞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관련 없고. 많은 양의 아메리카 금과 은의 유럽 유입. 왜 정확한 가격 평명에 대한 설명이고요. 선업 평명은 이미 나오기 전이고, 영국의 크로멜의 항해법 제정을 통한 네덜란드 압박도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나중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영국에서 크로멜이 등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요거는 이제 명의혁명쯤 되겠지. 이건 언제나 19세기 상황이잖아.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끊지 않고 문제 풀이 10문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은 끊지 않고 바로 갔는데 여러분들은 힘드시면 조금 이렇게 쉬면서 공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바로 문제 보시겠는데요.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로마 주민들이 교황 레오를 습격하게 되자 교황은 왕에게로 피신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왕은 추락한 교회의 위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로마에 왔다가 결국 그곳에서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이때 왕은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상황이면요, 적어도 일단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지. 정확히 말하면은 옛날에 최초의 로마 황제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존엄하다는 뜻이 있는데 서로 황제의 관을 받은 다시 말하면 대관식의 장면이 등장하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이 모습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연도는 800년이지. 이 사람 누구? 카롤루스 대제예요. 프랑크 왕국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그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면서 궁정학교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에서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 샤를르 마뉴라 부르는 이 프랑스 사람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제 고르면 안 되겠지. 이거는 카롤루스 마르텔, 칼 마르텔이라 부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메르베우스 왕국을 개창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클로비스 대왕이죠. 자, 궁정학교 맞지? 자, 요거 이름 중요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니케아 공의회면 이제 너무 많이 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고 안토니우스를 악티오메단에서 격파한 다음에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받았다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지? 3점을 주면 안 될 것 같아. 한 2점쯤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간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질문이 있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자, 땡땡땡 족, 3글자 족이라고 합니다. 뭐 테레사 족 많진 않아, 그치? 근데 키예프 공국 답이 있네. 노르만 노브고르츠. 뭐야 이거? 노르만 족이죠? 자, 무시무시한 해적. 같은 말로 뭐라 부르기도 하지? 바이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드벤처에서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커다란 배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 1번 끝! 넘어갈게요. 자, 가나 건축 연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이 자, 우리 요거 이거 이탈리아 피사에 가면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샌도 가보고 싶어요. 피사 대성당이 있는데 이 양식은 바로 무슨 양식이냐면 이거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 부르죠. 시기로 따지게 되면은 11세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자, 나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1학기 기말고사 냈던 그 서술형 문제였었는데, 가 양식으로 세워진 대표적인 샤르트르 대성당, 뾰족이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노트르담 대성당을 알려드렸을 겁니다. 자, 이런 양식 뭐라고 합니까? 고딕 스타일의 양식이라 부르고요. 12세기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쾰른 대성당도 같이 있었던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유명한 월트 디즈니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우리 애니메이션 기억나실 겁니다. 자, 답 골라보겠습니다. 가 양식은 두꺼운 벽과 반원의 아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 창문이 길어지고 커지는 거라고. 답 기억 맞고요. 자, 가 양식보다 먼저 등장하였다. 언제가 먼저예요? 가가 먼저지? 틀렸고.
자, 나 양식은 뾰족뾰족한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다. 맞지? 기억과 디귿 2번. 자, 가나 양식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성소피아 성당? 에이, 뭐야 이거는. 이건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요. 이거는 비잔팀 양식 아닙니까? 그리고 자, 이거는 아시다시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기가 아예 다릅니다. 이거는 6세기 때 상황이에요. 시기도 안 맞고 설명도 틀렸고 도시도 틀렸고. 답은 그래서 2번인데요.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쉽죠. 응? 점수를 그냥 주려고 수능에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협약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입니다. 자, 연표 문제 나왔는데요. 일단 연표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연도와 아래되는 것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도를 모르더라도 일단은 흐름상 제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그 시기를 추정해 본다거나. 자, 일단은 발문에서 또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이번 세계사 교과서에서 협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아. 이게 나와봤자 무슨 뭐 조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협약은 뭐 기후변화 협약 같은 그런 거 아니면 잘 안 쓰거든? 자, 일단은 협약이라고 합니다. 일단 단어를 짜다봅시다. 독일 왕국에서는요, 주교와 수도원장의 서임 문제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서임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준을 봤을 때 성직자를 임명하는 단어를 우리가 서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지. 자, 이런 과정에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자, who am I? 나는 누구예요? 신성로마 제국 황제인데 하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직자 임명할 권리를 성스러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넘기도록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제 권리 없어요. 빠이 짜이찌엔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카노사의 굴욕은 아닌 거지. 왜냐하면은 이제 카노사의 굴욕으로 인해서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고 황제의 권위가 내려가는 그 이제 변화의 시점이었다면, 이거는 그 다음 상황이야. 확실하게 성직자 서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는 손 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요 협약은 보름스 협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연도 1111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1이 2개, 2가 2개, 1122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관련한 요 숫자와 힌트를 가지고 연표에서 시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몇 가지의 설명들 중에서 이거는 이후지. 왜냐하면 카노스의 굴력을 하고 나서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로 비유된 상황이 보름새벽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이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 모습일 텐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연도로 접근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카노스의 굴력세 연도 강조했는데 1077년이고요. 자, 클레르몽 공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이 성지탈환을 하자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거 연도 강조했는데 1095년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상황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요 배경이 결국은 십자군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랬다면 요 상황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요 내용이 1차 십자군 전쟁의 결과고 요게 4차 십자군 원정의 결과를 만들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요 연도는 바로 1096년 상황, 1년 상황이고요. 요거는 1202년에서 1204년 정도 보시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물론 1200도 중요한 숫자이기는 한데, 자, 4차라서 끝에가 4로 끝나. 이렇게만 암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세기 초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일단 연도로 따지게 되면은 나와 굉장히 좁아. 답은 그래서 5번으로 나옵니다. 자,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알겠어. 근데 자, 이 내용이 연도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동서분리 교회는 1054년 상황이고요. 자, 요게 우리 교과서랑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없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거를 그냥 11세기라고 말만 하고 넘어갔을 거야.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연도를 알 수 있긴 하거든? 1066년이라는 팩트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다 압니까? 교과서에 없는 설명인데.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흐름에서 문제 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출제자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문제 내면은 참, 세계사 어려워질 것 같긴 합니다. 알겠죠? 답은 그래서 5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입니다. 자, 공의회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 무조건 강조합니다. 이번 10월 모의고사에 나오기도 했었고, 니케아 공의회, 클레르몽 공의회, 콘스탄츠 공의회, 트레이드 공의회 4가지 설명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공의회일까요? 이 모임은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의회를 열어서 가톨릭교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교황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계급과 조건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라도 신앙, 로마와 아비뇽 등지에서 복수의 경우, 참 이거. 자, 지금 교황이 몇 명이랍니까? 2명이랍니다. 로마에 1명, 아비뇽에 1명. 자, 그러면 적어도 요거는 아비뇽 유수 상황 이후로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려면 일단은 공의회의 모습은 아니죠. 자, 그런 과정에서 교회의 대분열이 있었는데 앞으로 교회 대분열을 없애려고 한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랬는데요. 자, 둘째, 이 공의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계급과 어떤 조건에 속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 성스러운 공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는 만들어질 명령, 포구, 법령, 지침을 반항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저항했던 세력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하기도 했었지. 그 당시에 성서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가르침으로 따르자고 하는 2명의 선지자가 있었으니 대표적으로 위클리프 후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콘스탄츠 공의회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콘스탄츠 공의회. 바꿔볼까요? 자,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다. 요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모습이고요. 니케아 공의회도 아니지. 자, 답 2번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위클리프와 후스를 이단으로 규정했다는 표현을 꼭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얀 후스를 말하는 거지 중국의 후슐 아닙니다. 자,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 요청으로 소집되었다. 자, 요게 아까 소개시켜드렸었던 보름스 예박이에요. 알겠죠? 요거 아까 배웠던 지문이랑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문제 이거 나오면 진짜 문제 어려워질 것 같아. 알겠지? 아타나시우스파의 주장을 정통교류로 결의하였다. 요거는 알지? 요거 로마에서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자, 제후와 자유도시 국가가 루터파와 가톨릭교 사이에서 종교 선택권을 가지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말은 좋지만 사실 루터파 인정해주는 거지. 이거는 아우크스 부르크 화이 연도로 따지면 1555년입니다. 알겠죠? 답은 2번입니다. 네, 문제가 조금 오답이 어려웠는데요. 지문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나 인물 좀 볼게요. 자,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해서 우리 면제에 대해서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동정이 모금 상단에서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혼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 유혹하는 것과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교황이 로마에 있었던 산피에트르 대성당은 건설을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모금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등장했었던 요 가의 인물은 누굽니까? 독일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를 의미하지. 그치? 자, 일찍이 신께서는 당신의 영혼불멸의 섭리를 통해서 구제해주시고자 하는 자와 파멸을 빠뜨리는 자를 이미 예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답이 나왔는데요. 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출처에서 답을
구할 수 있어. 크리스트교 강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책입니다. 이거 쓴 사람 누구라고요? 장 칼랭이라고요. 더 이상 문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충실하라 라고 말하는 직업 소명사를 말하기도 하는 요 칼뱅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설입니다. 그치?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끝.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자, 교황의 몸부분 판매를 계기로 종교개혁을 주장하였다. 맞는 설명이고. 자, 가는 프랑스의 위구노와 잉글랜드의 청교도를 성립하게 되었다. 가가 아니라 나죠. 자, 근면하고 상호 검소한 직업 사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업 소명사를 말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을 의미하는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우쿠스 브르크 화의를 통해서 공인되었다면 이거는 가를 설명하지. 답은 그래서 2번. 자, 7번 문제 되겠습니다. 가나 지역에 형성된 아메리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메리카 문명 세 가지밖에 없어. 일단은 우리 아즈텍, 마야, 잉카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일단은 두 개만 물어보고 있네. 테노치트란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만 앞에 있다면 요거는 아즈테크 문명이거든요. 아즈텍 문명. 자, 나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지금 쿠스코가 있기 때문에 황금의 제국이라 불리고 있는 마추픽추가 유명했던 그 남미 지역 문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잉카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잉카 문명을 말하는 모습인데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야 문명은 이쪽 지역이야. 유카탄 반도라 부르는데 마야 미리 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마추픽추면 나고요. 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자, 피라미드가 물론은 갈 적이 있긴 있었어. 근데 이건 하나밖에 없지. 이거는 이집트죠. 그래서 안 돼요. 자, 일단 나도 틀렸고요. 자, 가나는 스페인 침략으로 파괴되었다. 맞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보자. 가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에르난 콜테스라 부르기도 하고요. 자, 나를 무너뜨린 사람은 프란치스코 피사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가나는 16세기의 전염병으로 인구가 그렇게 감소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총균세 제레미 다이아몬드에 등장했었던 그 내용으로 답을 볼 수 있다고요. 답은 그래서 딕과 리을 5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레 다이아몬드에 대한 총균세 같은 책은 수업시에 언급한 게 썼는데요. 기본 상식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보기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힌트가 진짜 숨어 있어. 물론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이 시기 자체가 선생님이 거의 부전공과 같은 그 시기이기 때문에 설명 엄청 자세히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일단은 이 글의 그 출처가 안토니오 피가페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항해사가 썼던 항해일지라는 책인데요. 일단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젤란에 있었던 이제 그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엘카노라는 함께 있었던 이제 부관이 나중에 이제 요 항해를 함께 있었거든. 자, 1520년. 일단 연도가 참 불쌍한데 힌트가 될 수밖에 없어. 미안합니다. 자, 우리는 항해 문제인데 해협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 지도 안에서 태평양 건너가는 항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석 달하고도 20일 동안에 신선 음식이라고 전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에는 뭐 음식이 없었다는 거지.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서 노릇개한 물을 마셨다고 하고요. 또 우리는 돛대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주항의 그 끝 부분에 있었던 소가죽도 갉아먹었대. 와,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런 이것 같이 갉아먹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바닷물도 담가서 부드러워서 이걸 나중에 말려 먹었다고 하고. 자, 나무톱밥도 먹고, 아이고, 자, 쥐도 먹었대, 쥐. 어우, 진짜, 처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1520년 상황에 항해를 했었고, 어떠한 해역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 그리고 태평양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근데 얘들아, 일단은, 태평양 바다가 여기고요. 자, 해협. 뭐 얼마나 되게 많겠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해협이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넘어간 동안에 섬을 하나도 못 만나가지고 여기서 쫄쫄 굶게 되고요. 결국 이 항해사는 여기 막탄이라는 지금 세부 섬에 있는 도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엘카노라는 부건과 안토니오 피가페타가 이어서 이렇게 탈출해서 쭉 돌아오는 과정이 이게 세계 일주 모습이거든요. 답은 그래서 이게 4번에서 말하고 있는 마젤란의 항해 기록이 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근데 나머지 여러분들한테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 이렇게 가거든요. 요게 있었던 게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자, 나는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지. 요게 지금 살바도르 섬을 말하는 건데, 요게 카리브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려고 다녀온 사람이 있는데, 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우리가 여기 콜럼버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점선인데, 요렇게 태풍을 만났거든? 희망봉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아프리카 해안인데, 캘리커트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투갈 항해사였는데, 이 사람이 바스쿠 다 가마 제독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요, 말을 보시게 되면요, 말은 특이하게 여기서 가.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시작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이거 중국 땅이거든? 이거는 명나라의 정화를 의미합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푸는 이제 문제가 되었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세계의 3대양 말씀드리면, 여기 태평양, 여기가 대서양, 그 다음에 이게 인도양이야. 여기 태평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찾아냈었던 그 항해일지에서 태평양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배운 부분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선생님이 문제풀이 하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쪽입니다. 2개 남았습니다. 자,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절대방정 문제가 이제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옵니다. 신의 온총을 받아 왕이 된 그는 프랑스 교회에 마찬가지로 영도하였다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들도, 이거 지금 개신교 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칼뱅파 세력 이후에 등장하는 모습들입니다. 그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었던 앙리 4세의 칙령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이 폐지하는 칙령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낭트 칙령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면 바쁘겠지만 TMI 딱 하나만 할게요. 이 앙리 4세가 왜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이때 이제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닭고기를 먹으라고 강조했었는데 그 닭고기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사실 국물 요리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음식을 이제 이렇게 불려 먹는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되게 거지들의 음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쌈는 방점이 별로 싫어하는데 프랑스에서는. 근데 이때 이제 포도주를 벌컥벌컥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닭을 이제 삶아 먹는 방식, 소위 말하는 꼬꼬뱅이라는 프랑스 요리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확산이 되는 과정이 앙리 4세가 닭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권장했다고 하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앙리 4세가 맞고요. 이 낭치칙령을 폐지한다면 누구예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소위 말하는 태양왕이죠. 그리고 유명한 업적이 하나 있다면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제 콜베르라고 한 그 당시에 경제 자문을 등용했다는 것.
자, 교회와의 대립 과정에서 수장법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자, 요거. 헬스 하면 R통 나와. 헨리 8세. 요거는 영국이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콜베르 답 2번이고요. 중성주 정책 맞습니다. 자, 교황을 공부시키려고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게 하였다. 아비뇽 유수지요? 아까 있었어. 이거 필립 4세. 필리프 4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페인과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독립여사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엘리자베스 1세. 자, 같은 말이 있었다면,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수장법이 아니라 통일령이 있었겠지. 자, 언론을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전제정치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왕이 있었거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찰스 1사가 있었고 찰스 2사가 있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회 해산과 언론 탄압이라면 이것 때문에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 이게 아마 프랑스의 그 혁명에서 등장하게 되었었던 샤를 10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하는 것으로 답을 보셔서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10번입니다) 다음 대화의 소재가 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주제를 보세요. 동유럽의 절대왕정입니다. 그럼 물어볼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더 이상 물어볼 게 있을까요? 자, 19세기 중반 프로이센의 구조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끝. 자, 확인서답니다. 오스트리아와 왕위 계승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슐레지안을 획득하라는 표현, 선생님이 1학기 기말고사에 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이거 정답입니다. 그치? 상수지 궁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따라하는 모습이거든. 그리고 프랑스와의 학자인 볼테르와 시선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계몽사상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프리드리히 2세. 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지문 속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사실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청과 네르치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자, 그 유명한 레히 캬옹. 여기 나와는 청은 강의되죠. 우리 중국한테 배웠고요. 요거는 러시아지. 그러니까 누구를 골라야 되느냐? 요 내용은 표트르 대제에 설명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표트르 왕제, 피터. 자,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차르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독일이죠, 말 그대로. 비스마르크, 오토 본 비스마르크를 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국가제일의 심부름꾼, 국가제일의 공복. 배고파요, 공복 아닙니다. 답 3번. 자, 심사법을 무시하는 등 전제정치를 강화했다면 요거는 영국입니다. 자, 심사법, 이거 영국 거지. 제임스 2세예요. 어려운 설명입니다. 근데 수업 중에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자,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에서 승리해서 발트해로 넘어갔다고 하는 요 설명. 자, 여러분들이 이거거든? 자, 같은 사람인데 쉬운 설명이 나오면 1번이고 어려운 설명이 나오면 5번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표틀에 대해 업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5번이 나올 경우에도 긴장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답으로 고르시거나 제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서양사에 해당하는 6강과 7강에 대한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수능 특강 교재의 본문과 함께 복습을 병행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복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서양사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